주제로 이제 추영웅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대격변의 시대, 그 아파치 에어플로우에 기여하기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발표는 저희 운영진들 내부에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중에 하나인 아파치 에어플로우의 코드 베이스로 기여하기라는 스터디의 중간 발표 정도의 발표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어, 에어플로우 한국 사용자 모임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그 한국해양대학교라고 부산에 이제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투자 관련 쪽이어서 금융 데이터 분석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트워킹 하실 때 이제 이쪽 부분이나 아니면 에어플로우 기여하기 부분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소개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그렇게 지성이 있고 똑똑하고 이제 좀 차가운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먼저 솔직하게 고백할게, 이제 제가 에어플로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용자 모임에서 대표로서 알아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깊이에 비해서는 아직 좀 아는 것이 좀 덜한 구석이 있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기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게 조금 주제 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죠. 이제 CFP가 좀 부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미덥 때 CFP가 좀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의 홍보가 좀 타이트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시기도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FP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미덥을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 좀 이런 유즈 케이스 공유나 아니면 이제 기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인 미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CFP가 많이 있으면 저희도 어,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이제 미덥을 계속 꾸준히 열 수 있으니까, 다음 미덥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각자 공유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약간 이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제가 이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에어플로우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은 많이 알지 못했어요. 사실 사용하는 법은 좀 알았어도 내부적으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많이 알지 못했는데, 약간 코드 기여를 목표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제 무지에 좀 대처하는 방식이 이제 기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영감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준비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여정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배우게 됐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는 방향을 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선택을 실행으로 옮길 용기를 좀 내는 법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에어플로우에 기여를 좀 해보겠다라고 계속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행에 옮기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 한 30분 정도의 이야기에 이것들을 좀 풀어볼 예정인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에어플로우에 기여하는데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피소드 1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모험의 푸름 왜 지금인가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선 준원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셨던 이제 에어플로우 101 세션에서 봤다시피 이제 에어플로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있는 부분은 이제 에어플로우 3.0 이 부분에 이제 일단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왜 대격변의 시대인지 가늠이 안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제 왜 저 때만 특별한 시기인가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에어플로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에 대한 경험, 그의 변화가 지금 에어플로우 3.0의 가장 큰 주제인데요. 이제 사용자 경험을 위한 변화라고 했을 때 이게 에어플로우 2.4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2.4 버전의 UI인데, 지금 이 화면과 2024년도 말에 에어플로우 10전 때 버전의 UI입니다.
혹시 어떤 게 가장 큰 변화, 사용자를 위한 변화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먼저 다시 전 거를 보면은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햇님이거든요. 저 햇님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까매져요. 근데 이게 그 이전부터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다크모드 지원해야 된다. 이제 개발자인데 다크모드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구조적인 변화나 아니면 대그,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대한 기능 구현이 좀 더 급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 나왔지만 에어플로우의 코어 기여자들이 다들 파이썬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UI 쪽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에어플로우가 아까 전에 3점대 버전의 UI를 보셨잖아요. 그 약간 생긴 것들이 매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면 완전 뒤바뀌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격변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IP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 AIP 중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그 모던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모던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어, 일단 원어원 때 많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주로 집중했던 AIP들만 좀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모든 UI가 플라스크 앱 빌더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진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바로 받아와서 UI에 그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모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된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리액트로 가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이었나 17년이었나 이야기가 나온 2014년 아니죠. 2017년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FAB를 걷어내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대공수여서 이제 계속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자. 3.0이 된 김에 다 바꾸자라고 논의를 통해서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 우리 리액트로 가자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UI로 바뀌게 돼요. 근데 저것까지는 되게 다 좋아요. 이제 UI만 바꾸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UI를 바꾸게 되면 기존의 방식에는 이제 그 플라스크 앱 빌더 그리고 진자의 방식으로는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뭐 받아와야 되는 대그에 대한 정보를 받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액트로 가는 순간 그렇게 받아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리액트를 위한 새로운 API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그 API 엔드포인트는 이제 FAB 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퍼블릭 레스트 API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그냥 만들어 놓은 엔드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정리를 하고 모두 패스트 API로 이사를 가자라고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구조로 전체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백엔드에 대해서 구조 전체를 명확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보자고 하는 이제 대대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해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바뀌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바뀌면 되게 큰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에어플로우 한국 사용자 모임 운영하면서 이제 계속 목표를 했던 게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미뤄왔던 에어플로우에 기여를 한번 해보자. 코드에 우리가 중요한 기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이제 건우님께서 갑자기 이제 송년회 때 그러니까 우리 기여하기 스터디 해보자라고 하게 됩니다. 모험의 부름이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여 여정의 첫걸음을 떼게 되는데요. 그 첫걸음 중에서 이제 어,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이런 거대한 변화에서 혼자 이제 뭔가 풍파를 맞서다 보면 조금 힘듦이 좀 있어요. 저도 몇 번 포기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여를 지속하려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서로 맹점을 좀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칠 때 이제 동기부여도 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먼저 좀 하고 있으면 이제 일단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각자 분야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의 코드 기여하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우연히 저희가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제 서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이제 부산팀과 서울팀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약간 지역 대항전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어플로우 코드 기여하기 스터디를 목표로 하니까 저희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나름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어,
그 컨트리뷰션 가이드라고 에어플로우에 기여하기 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저희가 노션에다가 저 되게 많거든요. 그 프로바이드 뭐 기여할 수 있는 방식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많은데 그것들 좀 체계적으로 독서를 또 정리를 했고 이 가이드를 좀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PR을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커밋 메시지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드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코드 가이드라인도 읽으면서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 에어플로우는 되게 많은 프로바이더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같이 융합돼서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이 문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컨트리뷰션 가이드 이렇게 준비하면 바로 될 것 같았지만 에어플로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것들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에어플로우 브리지라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에어플로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툴인데요. 이거는 이제 도커 컴포즈 기반으로 이제 에어플로우의 개발 환경을 한 번에 셋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면 이러한 이제 일단 타일링된 터미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잡한 의존성 설치 없이 이제 로컬에서 저희가 개발 환경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문서 빌드나 테스트, 그다음에 린팅 등의 이제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 환경이 다 달라도 이제 누구나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브리즈를 다 함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법을 익혀가면서 이제 기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기여를 시작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슈를 찾기 위한 계획을 또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슈를 잘 찾아야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적절한 이슈를 찾는 게 컨트리뷰션에서는 가장 큰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거고 두 가지 핵심으로 이제 기여의 명확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슈 안에서 이제 해결책이나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제안하는 해결 방법, 예시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슈 라벨이 다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어플로우 안에 있는 것들도 이지와 미디엄, 컴플렉스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지부터 노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했는데 이제 댓글이 많거나 연계인 거는 피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방향이 논의 중이거나 이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피하겠다. 그리고 이슈 내용이 되게 명확해야 되고 메인테이너가 올린 이슈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바로 진짜 들어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네, 바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되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는데 그 에어플로우에 되게 기여자 수가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모임할 때마다 에어플로우 기여자 수가 얼마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돼도 이제 빠르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슈를 따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빠르게 이슈들이 어사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댓글도 많고 댓글이 연계인 건 피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댓글이 한 개씩 있거든요. 한 개씩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어사인 받겠다라는 댓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웠던 계획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슈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2주차가 됩니다. 2주차 동안 뭐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2주차면 이제 부산팀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맡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좀 세워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좀 공유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 이슈를 받지 못했어요. 셋 다 이슈를 받지 못했고 그냥 스타벅스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이슈들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 관심 있는 이슈들 이렇게 나열하기도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순간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몇 번 당하니까 저희도 이제 괘씸하잖아요. 괘씸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모두가 나오는 이슈를 이제 저희가 대응하면 늦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이슈를 해결하는 것 대신에 에어플로우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능 추가를 위해서 어떤 할 일, 태스크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드랑 이슈를 보는 대신에 이제 일단 에어플로우 프로젝트 자체의 소통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에어플로우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에어플로우에 있는 컨플루언스 안에 나와 있는 AIP들을 먼저 분석을 했고요. 그 AIP를 분석을 해가지고 AIP를 보면 이제 에어플로우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AIP가 승인된 거나 그다음에 이제 승인 예정이거나 거기서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논의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 저 포니 메일이라는 곳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포니 메일이 뭐냐면 그 에어플로우의 데브 메일링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데브 메일링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 곳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어플로우의 기능 추가나 그다음에 논의나 그다음에 뭐 사소한 논의들도 좀 있긴 한데 그런 전반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한국 사용자 모임에 오시면 이제 슬랙 채널에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 슬랙 채널이 어떤 거냐면 그 공식 슬랙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일반 사용자들 그리고 이제 뭐 코어한 커미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의견을 표출하고 그리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방향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제 이슈를 하나도 못 받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이거를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 뭔가 이런 이너서클을 보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포니메일로 가야 된다. 이너서클로 들어가야겠다. 왜냐면 저 이너서클에 들어가면 이슈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니메일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웅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텐동집도 갑니다. 텐동집 가서 이제 같이 텐동 먹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저거를 보고 이제 커미터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보통 커미터 분들 보면은 이제 기술 기업을 꽤나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노코드로 커미터가 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코드 기여를 통해서 이제 커미터가 되고요. 그러면 코드 기여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희 또 데이터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뽑아왔죠. 그러니까 한 80에서 90개 정도의 이제 기술 기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80개에서 90개의 코드 기여 중에서 그 에어플로우의 핵심 기능들 하나의 이제 맡은 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컴퓨터가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여는커녕 이제 이슈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저렇게 컴퓨터가 되겠다 하는 웅장한 꿈을 꾸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일단 눈에 심지를 키고 이제 이슈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오너 링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너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오너 리스트가 여기 있으면 저걸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에어플로우 2.4 버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쩌다 보니까 3버전에 지원이 안 됐어가지고 그거 지원하는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아까 전에 수많은 경쟁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이제 쟁취한 이슈여가지고 되게 이거를 버스에 받고 이 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보면은 그냥 엔드포인트 보고 그다음 넣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약간 이 꼬리 통제하면서 이제 코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항상 보면 이사할 때 물건 하나씩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오너 링크를 잃어버렸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과일용 포크 이런 것도 잃어버리는데 이제 이번에는 오너 링크를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진자 베이스로 되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점 오너 링크 이렇게 하면은 그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리액트로 갔잖아요. 리액트로 가면은 이제 그 엔드 포인트에 이제 오너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오너 링크가 없습니다. 오너까지 딱 있고 딱 오너 링크에서 멈췄어요.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없지? 라고 이제 제가 문의를 했더니 다들 까먹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막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AB로 그냥 저렇게 대충 써가지고 이제 바로 불러져 왔던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거 UI 기능 구현인 줄 알았는데 백엔드도 넣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약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겼던 게 저희가 브리즈라는 걸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브리즈에 그 백엔드 테스트와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사라진 명령어가 있어요.
요거 두 개인데요. 이거 두 개가 현재는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저랑 그다음 롤이라는 그런 명령어인데 그 인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필요했었던 기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엔드 테스트, 스웨거 테스트를 할 때 유저와 그다음 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사라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얼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각 주차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차에 제가 이제 이슈를 받고 이제 그걸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날 밤에 이제 테스트까지 완료했어요. 근데 이제 공유하려고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를 해보는데 갑자기 이거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약간 신기루 본 듯한 기분. 그래가지고 이제 네, 뭔가 이거는 포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집키가 사라졌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대체 왜 사라진 거지? 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FAB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 플라스크로 넘어가면 그 플라스크랍니다. 패스트 API로 넘어가면서 그 사용자 인증 방식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서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발 문서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개발 문서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개발 문서에는 아무리 봐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에 명령어 없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브리즈라는 게 먼저 브리즈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거기서 사용자 인증은 어떻게 패스가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개발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드 기여를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을 다 패스를 하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기여를 하는 와중에 사용자 인증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자 인증 때문에 계속 빌드에서 깨지고 그다음에 프리커밋에서 깨지고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어플로우 브리즈가 이제 컨피그 템플릿이랑 컨피그 템플릿 안에 있는 컨피그.점 YAML 파일에서 이제 거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브리즈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인증 방식을 우리가 뭐 true로 넘겨서 이제 다 패스를 시키자라고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다른 방식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하면서 삽질하면서 이제 알아낸 방식이어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포럼에도 저희가 업로드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되게 그러니까 해결하고 나서 느낀 건데 되게 살아있는 프로젝트라는 걸 좀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기여자들이 기여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바뀌고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뭔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사라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 이게 기여자들도 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능 구현과 함께 문서 기여를 함께 다 같이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병행은 아니더라도 빠르게 좀 따라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살아있는 오픈소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첫 PR과 머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PR과 머지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갑자기 오너 링크가 사라졌다라는 걸 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를 하니까 이제 또 약간 그런 분들 좀 있죠. 이제 오너와 오너 링크가 있는데 그 오너와 오너 링크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이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면 안 돼? 라고 이제 갑자기 제안을 주시는 분이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제가 코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오너와 오너 링크가 약간 좀 비슷한 위치에 있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같이 붙여놓는 순간 이제 변경해야 되는 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너를 참조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다음에 저기 있는 피에르라는 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저거를 바꾸면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변경점들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기능 구현해가지고 저거를 넣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에 빠르게 추가를 하고 그다음 머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저 백엔드를 넣고 나서 이제 UI를 또 이렇게 기능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 UI 기능 구현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 때 있었던 일인데 그 태그가 3개밖에 안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그가 3개밖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태그가 3개밖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보통 태그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여기에서 하드코딩 돼가지고 맥스 태그가 3개까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UI에서 이제 그 태그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왔는데 길어지면 이제 보기 흉하다. 원래 플러스 1, 플러스 3, 뭐, 그러니까 3개 넘어가면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구현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맥스 태그만 3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오너가 만약에
5명 이상이면 어떡해? 약간 이런 질문을 이제 태그처럼 해결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결을 하고 그냥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과정을 하면서 이제 좀 여기 계시는 분들 좀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그다음에 에어플로우 3점대에 빠르게 지원해야 되는 약간 그런 이해 관계 속에서 이제 개발하는 법을 좀 배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PR과 머지 기능 구현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 구현하고 나서 그 이유는 좀 되게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맡은 게 그 국제화 기능 구현입니다. 그래서 국제화 기능 구현이 뭐냐면 저희가 그 리액트로 바뀌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화인데요. 뭐 다국어 지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좀 넣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어를 좀 넣었습니다. 한국어를 좀 넣으면서 그 코드를 좀 보니까 한 이렇게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번들 사이즈를 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번역 파일에 대한 번들 사이즈가 지나치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급 번들 사이즈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UI 안에 있는 소스 코드, 그 SRC 폴더 안에 하드 코딩 되어 있는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퍼블릭이나 아니면 아예 백엔드 서버로 빼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프론트엔드 성능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능 구현을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본들 사이즈를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퍼블릭 안에 있는 폴더 안에 모든 이제 번역 파일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기능 구현해가지고 바로 PR 때리니까 바로 빌드가 다 깨졌어요. 그 CI 테스트가 다 터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이분이 이제 넣은 코드 때문에 이제 CI가 그러니까 저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CI가 전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넣은 코드 때문에 다 CI가 터지는 것 같다. 자기가 넣은 코드를 바로 지워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유도 모르는 채로 이제 CI 터지고 갑자기 저분이 이제 코드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사과도 하시거든요.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과정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프리커밋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프리커밋에서 이제 ES 링트라는 과정에서 저희가 백엔드 API나 이런 것들 오픈 제너레이션 파일들이 나오면 오픈 API 제너레이션 파일이 나오면 그 파일들까지 다 린팅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A라는 코드가 있으면 그게 B라는 코드로 바뀌게 되고 그 B라는 코드를 다시 또 린트 돌리면 다시 A라는 코드로 돼가지고 그 순환을 하면서 이제 커밋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밋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버그를 픽스를 했는데 커밋을 하려면 프리 커밋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프리 커밋 자체가 통과가 안 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자 모임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해결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단톡방에 공유했죠.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있고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땐 이게 원인인 것 같아서 일단 저분 상고님께 이제 토스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프리커밋이라는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여자분들이 다 기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야르기라는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이거 되게 흥미롭다 하면서 이제 알아보시더니 제가 이렇게 힌트 부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이슈 그 프리커밋이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커밋 부분에서 이제 이유를 보니까 이제 ES 린트의 범위가 너무 넓게 지정이 되어 있고 불필요한 범위까지 다 이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라고 힌트를 남기니까 바로 픽스 해버리십니다. 이제 그냥 바로 프리커밋까지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번역 파일을 이제 그 파싱하고 린트하는 그 i18n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ES 린트는 기본적으로 제이슨 파일을 그 제이슨을 파싱하기 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없는데 계속 굴러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공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번역 파일들 보면은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언어들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들 말이 약간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이고 저도 이제 이 기능 구현하면서 이제 커밋 하나 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을 넣으니까 계속 컴플리트가 뜨거든요. 컴플리트가 뜨면서 이제 해결하려고 계속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알아보여서 이제 똑같이 보이는데
뭔가 다른 그 GitHub에서 다르다면서 이제 컨플릭트를 해결해라라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 보여. 그냥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코드를 보니까 이제 일단 전혀 이제 린팅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상상 린팅이 되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추가해가지고 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끝났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개발 스크립트 자체가 UI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개발 관련된 저희가 기어 관련된 브리즈나 뭐 이런 개발 관련된 코드들은 그 UI나 코어 그 에어플로우 코어 안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데브 디렉토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 데브 디렉토리 안에 넣어져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게 그 번역 파일이랑 같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도 파일 옮기면서 몰랐거든요. 파일 옮기면서 그냥 사실 폴더 옮길 때 그냥 폴더 그냥 쭉 드래그 해가지고 폴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잖아요. 그래서 넣고 나서 이제 코드 리뷰를 하면서 봤는데 저거 왜 저기 있냐?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때 발견돼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PR을 날리게 됩니다. 이제 결국엔 마침내 머지가 됐고요. 이 과정이 이제 한 대화가 한 60 몇 개? 그 정도 이제 코드 리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 방법이 어때?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때?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이제 저와 뭔가 이제 제가 넣은 기능이 좀 몇 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 안에 넣은 기능이 좀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들이 많았어요. 뭐 제이슨을 파싱하는 그런 패키지도 넣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걸 넣으면서 굳이 이 패키지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게 됐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버지가 됐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느낀 게 좀 많았어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그좀 저희가 에어플로우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그 이슈를 찾기 시작했을 때는 이슈를 거의 채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AIP를 좀 이해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좀 알고 앞으로 이런 기능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이제 이슈를 받기 시작하니까 좀 능동적으로 저희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받는 양도 좀 많아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능 구현하는 것도 좀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AIP 3점 그러니까 에어플로우가 3점대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FAB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플라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 리액트랑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API로 가니까 기존 기여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 그것들을 이제 같이 소통을 통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넣은 거고 이 기능은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소통을 계속하면서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게 하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리즈 관련된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도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구가 바뀔 때 이제 물론 뭐 문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기어가 이제 완벽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하면서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면서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 변화의 시기에 이제 좀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좀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어, 하나의 좀 벽을 좀 삽질하면서 이제 그걸 좀 뚫으니까 할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기능 너가 넣어보는 거 어때라면서 제안도 많이 오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릭이라고 하시는 분이 좀 제안을 주신 건데 코리안 기능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는 제가 작게 코리안 부분을 조금 기여해서 넣었었는데 지금 100% 채우긴 했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좀 몇 개 빼놔가지고 예시로 몇 개 좀 빼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저희가 한국어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기여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아직도 에어플로우 3점대에서는 모든 게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구현이 될 때마다 여기 한 몇 개씩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여하는 방법은 그냥 루트 폴더에서 런 데브 이제 i18에 그다음에 이제 체크 트랜슬레이션 컴플리트니스 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랭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KO 그다음에 그 add missing 이렇게 하면은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이제 누락된 번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두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투두 부분을 이제 기여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면 이제 IC8에 간단하게 이제 기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여 사이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요거를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이 에어플로우에 기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에어플로우에 한국인 기여자 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한국어를 기여를 해도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어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 한 두세 명 정도 붙어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여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 보고자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한국 사용자 모임에 오셔서 이제 좀 기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 그 아까 AIP를 이제 네. 플러스에서 보면서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이슈를 다룰 수 네.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슈를 선점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그 AIP를 보시면 이제 그 가장 큰 AIP 3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밑에 있는 엄브렐라 API가 그 AIP가 또 따로 있고요. 그 엄브렐라 AIP 안에 또 그 밑에 댓글을 좀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능 구현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댓글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이제 좀 찾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 AIP를 설명드리면서 그 옆에 나와 있었던 그 포니메일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그 AIP 안에서 이제 커미터들이 어떤 논의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논의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또 매기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빠르게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먼저 이슈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슈가 올라와 있는데 이제 관심 못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에어플로우 기터브 자체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곳도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칸반보드 형태로 관리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안 잡혀져 있는 이슈들을 보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아,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장고의 경우에는 네, 이지프 클릭 이슈라고 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네, 이슈들을 지정을 해서 초보자들이 입문하기 쉽게 해놓고 있는데 네. 에어플로우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 음,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한국어로 번역 커밋을 할 때 보통 어느 정도 번역을 완료하면 커밋을 추가하는지 음.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에어플로우도 퍼스트 이슈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기여자 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퍼스트 이슈를 저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이제 얼굴이 하나씩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몇 퍼센트, 그러니까 한국어 기여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 커밋이 되냐, 약간 이런 질문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그,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몇 퍼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에어플로우가 막 번역할 게 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기능 추가가 생기면 여기 한 10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 하는 김에 이제 10개 이렇게 하고
커밋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약간 이런 방식으로 좀 나누는데요. 그 대시보드 제이슨 부분 내가 다 완료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커밋 날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음으로 이제 해가지고 날리긴 했는데, 다른 나라 언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저렇게 하나씩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